제발 이제 이런 자리엔 오지 마세요. 정민주의 차가운 시선이 문틈으로 쏟아졌다. 30년 동안 정성껏 구운 쿠키가 든 상자가 그녀 손에서 무거워만 느껴졌다. 저런 건 요즘 유행 아니에요.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깔끔하게 포장된 걸로 선물하거든요. 쿠키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촌스러운 시골 엄마 방문. 이런 제목으로 올리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무릎 꿇고 쿠키 조각을 줍는 그녀를 향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불쌍하긴 한데 좀 민폐네요. 사전에 연락은 했어야죠. 저런 부모 진짜 싫다. 댓글들이 화살처럼 꽂혔다. 선옥은 비 내리는 거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왜 이래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촌스러운 시골 엄마의 땅 밑에 312억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리고 곧 벌어질 놀라운 반전을.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옥입니다. 올해로 65이에요. 부산 송도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그런데 이상해요.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아, 오늘 민호 집에 가는 날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진저브레드 쿠키 반죽이죠. 38이 된 지금도 여전히 좋아할까요? 반죽을 밀대로 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서울로 올라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자주 연락했죠. 한 달에 한 번은 부산에 내려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AI 스타트업 CEO래요. 우리 민호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며느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정민주 씨라고 하던가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뷰티 인플루언서라고 들었습니다. 쿠키 틀로 하나씩 찍어내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민호가 5살 때 제가 이 쿠키를 구워주면 눈을 반짝이며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오븐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완성된 쿠키들을 예쁜 상자에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혼자 마시려고 사뒀던 건데 결국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가족과 함께 마셔야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목도리를 둘렀어요. 너무 촌스럽게 보이나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메었죠. 부산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논밭이 도시로 바뀌고 어느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강남까지 가는 동안 마음이 설렜어요. 민호가 사는 아파트는 정말 높았습니다. 47층이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귀가 먹먹해졌어요.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4702호. 민호 집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정민호라고 적혀 있는 게 새삼 신기했어요. 우리 민호가 이런 곳에 살고 있다니. 그런데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정민주 씨였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민주야,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라서 쿠키 좀 구워왔어요. 상자를 내밀었는데 민주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조금 닫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VIP 고객 초청 파티 중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제발 이제 이런 자리엔 오지 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쿠키 상자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민주 씨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귀찮은 물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만든 쿠키 상자와 와인이 들려 있었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왔다는 걸 알까요? 아니면 민주 씨가 말하지 않을까요? 1층 로비에 내려왔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캐럴이 흘러나왔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쿠키는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직접 만든 건데 이대로 가져가기엔 아까웠거든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민호가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조금 헐렁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났고요. 민호야, 크리스마스라서 쿠키 좀 가져왔어.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엄마,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 와 있어. 시간이 안 돼. 민호가 문을 좀 더 닫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급하게 쿠키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그 순간이었어요. 상자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손에 땀이 났나 봐요. 쿵.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진저브레드 쿠키들이 흰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초콜릿 칩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죠. 아, 무릎을 꿇고 쿠키들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 집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머, 뭔 일이에요? 여성 목소리였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민주 씨가 나왔고 그 뒤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몇 명 더 따라 나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바닥에 앉아서 쿠키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부서진 쿠키들이 손에 묻었어요. 초콜릿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죠. 그때 누군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아, 저런.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제게 향해 있었어요. 민호야, 이분이 어머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급하게 쿠키 조각들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도와주지도 않았죠. 민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건 요즘 유행 아니에요.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깔끔하게 포장된 걸로 선물하거든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 맞아요라고 맞장구 쳤죠. 그 남자가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거 재미있네. SNS에 올려도 돼요? 민주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촌스러운 시골 엄마 방문. 이런 제목으로 올리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쿠키 조각을 다 주워서 상자에 담았어요. 민호야, 그럼 엄마는 이만. 응, 조심히 가. 민호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로비로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전구들이 번갈아 가며 켜졌다 꺼졌다 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부서진 쿠키가 든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태그했나 봐요. 앱을 열어보니 알 수 없는 계정에서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이 촌스러운 시골 엄마 방문기였습니다. 영상을 클릭했어요. 제가 바닥에 무릎 꿇고 쿠키를 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질이 꽤 선명했어요. 댓글들이 벌써 달리기 시작했어요. 불쌍하긴 한데 좀 민폐네요. 요즘 부모님들 눈치 좀 보셨으면 사전에 연락은 했어야죠. 아들도 참 차갑다. 저런 며느리면 답 없음. 댓글이 계속 늘어갔어요. 좋아요 수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끄고 싶었지만 계속 보게 됐습니다. 마치 끔찍한 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것처럼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건가? 아들 성공했다고 찾아갔다가 망신당하는 케이스네. 근데 진짜 쿠키 포장이 너무 촌스러움.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오갔어요. 연인들이 손잡고 지나갔고 가족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상할까봐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남 거리는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화려했어요. 백화점마다 대형 트리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주변만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영상 조회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더 늘어났어요. 이런 부모 진짜 싫다. 자식 인생에 민폐 끼치지 마라. 그런 댓글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냥 쿠키를 전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전철을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부산에 있는 동네 친구 영숙 씨였습니다. 선우가 너 인터넷에 나왔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부산까지 퍼진 건가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켤 때마다 알림이 쏟아졌어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심지어 페이스북까지. 새벽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100만 조회수.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댓글이 5000개가 넘었습니다. 부산 촌부의 민폐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어요. 부산 지역 맘카페에도 올라와 있었죠. 이런 어머님들 정말 민폐예요. 자식 성공했다고 찾아가는 건 이해하는데 눈치는 봐야죠. 며느리 입장에서 진짜 스트레스였을 듯.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8시가 되어도 손님이 없었어요. 평소엔 출근길 직장인들이 커피를 사러 왔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9시쯤 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자주 보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주문을 받으면서 눈치를 봤어요. 평소와 다른 게 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별다른 기색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테이블이 꽉 찰 시간인데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영숙 씨가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선호가.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 달랐습니다. 영숙이야, 어서 와. 영숙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선호가, 너 정말 괜찮아? 응. 뭐가? 인터넷 그거 말이야. 벌써 동네에 다 퍼졌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이 다 얘기하더라. 송도 카페 사장님이 서울 가서 망신당했다고.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 동영상도 봤다고 하더라고. 아,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선호가 요즘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어떨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 거야. 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커피도 다 마시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녁 때까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카페 위층이 제 집이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저녁 뉴스를 봤어요. 크리스마스 관련 소식들이 나왔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엄마. 민호야. 엄마, 인터넷에 영상 올라온 거 봤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응, 봤어. 왜 그런 식으로 왔어? 미리 연락이라도 했으면.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이제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 진짜 부담스러워.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게. 앞으로는 오지 마. 특히 사람들 있을 때는 절대로. 응, 알겠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동안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남편 방으로 갔어요.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남편 방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옷장 위에 있는 상자를 내렸어요. 남편이 남긴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할 엄두가 안 나서 그대로 둔 채로 있었거든요. 상자를 열었어요. 남편이 즐겨 쓰던 만년필, 시계, 수첩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낡은 봉투에 들어 있었는데 글씨가 바래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복잡한 도면 같은 게 나왔어요. 해안선 보호구역 개발 예정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여러 주소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익숙한 주소가 보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안로 127. 우리 카페 주소였어요. 더 자세히 보니 지도도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히 제 카페와 그 주변 땅이었어요. 개발 예정일 2025년 12월. 올해 말이었습니다. 토지보상금 평당 500만 원. 계산해보니 제 땅은 200평 정도였어요. 그러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서류를 더 뒤져보니 공문 같은 것도 있었어요. 부산시청에서 보낸 것 같았는데 날짜가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이 서류를 숨겨둔 이유를. 아마도 제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영상 조회수가 1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태도,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지금 발견한 이 서류.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카페 손님들의 감소, 그리고 이개발 이야기까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땅이 정말 개발될 예정이라면 왜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멀리서 새해 첫 배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게는 희망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카페 앞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선옥 사장님이신가요? 부산시청 개발과 김주임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바뀌셨더라고요. 그 뒤로 사람들이 더 들어왔어요.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사람, 언론사 기자라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카페가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주임이 서류를 펼쳤어요. 해안선 보호구역 개발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사장님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토지 보상 예상액이 3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0억. 숫자가 실감 나지 않았어요. 그런 큰 돈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세금이나 여러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상당한 금액이죠.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단 명예 정리나 법적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기자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사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정민주 씨도 함께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가족끼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주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어요. 카페에 가족만 남았습니다. 민호가 제 앞에 앉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응. 어제 내 아버지 유품에서 찾았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안 말씀하셨거든. 민주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그런데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민호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회사 자금이 좀 힘들어. 응? 투자받기로 한 계약이 틀어졌거든. 당분간 자금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 민주 씨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이런 큰 금액은 세금 문제가 정말 복잡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속세, 양도소득세에서 반 이상 나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말인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땅 명의만 잠시 내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세금 절약할 방법이 있거든.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야. 법적 절차 끝나면 다시 엄마 명의로 돌릴게. 민주 씨가 덧붙였어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복잡한 거 신경 안 쓰시고 편하게 계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호야. 응?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내 손으로 지켜온 거라고. 엄마,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땅은 내 이름 그대로 둘 거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세금으로 반 날아가도 상관없어? 그래도 내 것은 내 것이야. 민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고집 부리시면 손해예요. 고집이 아니야. 이건 원칙이야. 민호가 일어났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왜 도와주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생각해봤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민주 씨도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민주 씨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답답하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복잡한 절차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모두 갔어요.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민호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결정이 틀렸나 싶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건 아닐까요? 밤 11시쯤 되어서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급하게 내려가서 확인해 봤어요. 카페 앞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돌멩이가 굴러다녔어요. 유리창에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사기꾼 할매 꺼져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새벽에 경찰이 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CCTV 있나요? 없어요. 목격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었어요. 깨진 유리창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게 인터넷 영상 때문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된다고 해서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새벽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어요.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임시로 막아둔 비닐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남편 방으로 갔어요. 어젯밤 정리하다 만 유품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꺼내서 하나씩 살펴봤어요. 맨 밑에서 낡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끔 사용하던 것 같았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전원을 켜봤어요.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확인등이 깜빡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선호가 심장이 뛰었어요. 3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혹시라도 해서야.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너한테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못했어.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카페 앞 그 바닷가 땅 말이야. 시에서 개발하겠다고 연락이 왔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녹음 당시에도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상당할 거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호가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바다는 배신 안 해.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거든요. 그 바닷가 땅은 너를 지켜줄 거야. 절대 남한테 넘기지 마.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특히 우리 민호한테도 조심해. 아들이지만 요즘 애들은 달라.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도 뭔가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변하더라고. 한참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호가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는 꿋꿋하게 살아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혼자 되면 외롭겠지만 그래도 내 자존심만은 지켜. 녹음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아무도 뺏지 못하게 해. 테이프가 끝나갔나 봐요.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사랑해, 선호가. 지지직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어요. 한동안 녹음기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호가 왜 그랬는지, 며느리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절대 남한테 넘기지 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여보. 지킬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지켜야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보니 화가 났어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대신 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새벽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그 바다였어요. 파도 소리가 위로가 됐습니다.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크리스마스에 뺨 버려진 어머니의 역전 파트 6.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부산 해안 신도시 조성 확정. 개인 토지 보상액 최대 312억 원. 손이 떨렸어요. 어제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부산 송도 해안 일대를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기사 맨 아래에 익숙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인 이선옥 씨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인물로 아들을 찾아갔다가 조롱당한 영상으로 네티즌들의 동정을 받았던 바 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이름이 뉴스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댓글들을 확인해 봤어요. 완전 인생 역전이네. SNS에서 욕먹던 분이 이런 반전이. 아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돈 앞에서 사람 마음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평온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바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였어요. 민호 차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민호와 정민주 씨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엄마. 민호가 다가왔어요. 얼굴에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뉴스 봤어. 대박이야, 진짜. 민주 씨도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는데 지금은 친근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앉으렴. 차를 끓여서 내왔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며칠 전에 너무 차갑게 대했지? 괜찮아. 사실 그때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어. 엄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 민주 씨가 거들었어요.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그날 파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호가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족끼리 뭉쳐야 해. 이런 큰 돈은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주 씨가 맞장구 쳤어요. 특히 세금 문제가 정말 복잡할 거예요. 전문가 도움 없이는 힘들어요.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사업하자. 부동산 투자회사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는 거야. 당연히 엄마가 대주주고 우리는 실무만 담당할게. 민주 씨가 덧붙였어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시고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두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열심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어요. 민호야. 응, 엄마. 내가 언제부터 이 땅에 대해 알고 있었지? 민호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그게 뭔 말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얘기 들었을 것 아니야? 민주 씨가 민호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눈빛이 오갔습니다. 엄마, 그게 중요해.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잖아. 민호가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중요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거든. 민호가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사실 아버지한테 들었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가슴이 찡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했는지도 알겠네. 엄마, 그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내가 갑자기 바빠진 게 그때부터였거든. 민호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겠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민주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민호한테 들었지?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날 파티에서 그렇게 차갑게 굴었구나. 어머님, 오해세요. 그날은 정말 파티 때문에.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호야, 민주야. 응, 엄마. 뒤돌아서 두 사람을 봤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했지? 맞아, 엄마. 우리 가족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가족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야.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3년 동안 나 혼자 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너희는 돈 때문에 온 거야. 민주 씨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진심?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이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를 문전박대하지 않았을 거야.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영상 찍은 사람도 너희 친구였지? 민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다 알아. 그리고 그 영상이 퍼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민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그만 가렴. 엄마, 가라고 했어.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민호가 한 번 더 말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민호 차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이 됐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뉴스 댓글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돈 앞에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네.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 앞에 또다시 여러 대의 차가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나온 공무원들과 변호사들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정식 토지보상 계약서였습니다. 최종 보상금은 312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주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이 사진으로 찍혔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뒀거든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내일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312억 8천만 원.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엄마, 계약 끝났어? 응. 축하해. 정말 대단해.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민호야, 내일 기자회견 할 거야. 기자회견? 응.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발표할 거거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우리 얘기는 안 해줄 거지? 무슨 얘기? 그냥. 걱정하지 마. 가족 얘기는 안 할 거야.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남편 사진을 봤어요. 액자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대로 된 일을 해보려고 해.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오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왔어요. 카메라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원고를 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옥입니다. 목소리를 또렷하게 했어요. 먼저 이런 큰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며칠 전 저는 토지보상금 31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그냥 제가 쓰기엔 너무 큽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보상금의 절반인 156억 원으로 바다마음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재단은 외로운 노부모님들을 위한 곳입니다. 특히 명절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식사 지원 사업을 하겠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나머지 156억 원은 제 아들 회사 직원들의 복지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분 회사에 직접 기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직원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육아휴직,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할 거예요. 아들분과는 상의하셨나요? 아니요.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 결정이거든요.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복수 차원에서 하시는 건 아닌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돈으로 복수하는 대신 사랑으로 이기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받은 상처는 돈으로 갚지 않겠어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카페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들이 다 울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문자를 읽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호도 변할 수 있을까요? 저녁 뉴스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나왔어요. 앵커가 감동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확인해 봤어요. 진짜 멋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아들이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돈 많아도 이렇게 쓰기 쉽지 않아.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 재단 설립 절차를 시작했어요.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부산 지역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명절 식사 지원을 계획했어요.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가 카페에 찾아왔어요. 선호가 정말 대단해.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영숙아. 근데 민호는 뭐라고 하더라? 별말 안 해. 그냥 감사하다고만. 아직도 어색하구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죠. 남편이 맞았어요.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생겼거든요. 저처럼 외로운 분들을 도울 일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선옥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요. 뉴스 보고 전화드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사장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 후 크리스마스 이브. 카페 창문에 새하얀 눈이 붙어 있었어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재단 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독거노인분들께 크리스마스 식사를 전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부산 곳곳을 다녔죠. 사장님, 올해로 3,000명이 넘었어요. 영숙 씨가 장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재단 사무국장이 된 영숙 씨였습니다. 정말 많이 도왔네.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저녁 6시쯤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반겼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작은 전구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민호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정민주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사람이 더 있었어요. 작은 아이였습니다.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할머니. 아이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안았어요. 어머, 우리 지은이구나.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줬어요. 민호의 딸이었습니다. 손녀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민호야. 민주 씨도 뒤따라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훨씬 따뜻해져 있었어요. 앉으렴, 차 끓여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민주 씨가 부엌으로 갔어요. 능숙하게 차를 우렸습니다. 지은이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쿠키 있어요? 응, 있지. 할머니가 만든 쿠키 먹을래? 네. 쿠키를 가져다 주려는데 민주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가방에서 예쁜 상자를 꺼냈어요. 이젠 제가 배웠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진저브레드 쿠키가 들어있었어요. 모양이 꽤 예뻤습니다. 어머, 민주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민주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맛있겠다. 고마워. 쿠키를 하나 집어서 맛봤어요.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맛있네. 진짜 잘 만들었어. 다행이에요. 몇 번 실패했거든요. 민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많이 편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할 일도 많고. 재단 일이 바쁘시죠? 그래도 보람 있어. 지은이가 쿠키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에도 오세요. 응? 지은이가 초대하는 거야? 네. 아빠가 할머니 오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설날에 오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떡국 먹어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민주 씨가 말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표지판이 보였어요. 이선옥로. 작년에 새로 생긴 거리 이름이었어요. 시에서 재단 활동을 기념해서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저 표지판 볼 때마다 신기해요. 민주 씨가 따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름이 거리 이름이 되다니. 나도 신기해. 잠시 조용했어요. 지은이만 쿠키를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민주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이렇게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다 어머니 얘기해요. 그래. 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자랑스럽다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은이가 제 품에서 졸기 시작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지은이 졸리나 보네. 집에 가서 재워야겠어요. 민호가 지은이를 안았어요. 엄마, 설날에 꼭 오세요. 그래, 갈게. 가족이 나간 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카페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주 씨가 만든 쿠키를 다시 먹어봤어요. 예전에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거리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캐럴이 흘러나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우리 민호가 많이 변했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며느리도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기쁜 눈물이었지만요.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슬펐는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재단에서 도움받은 할머니들이 보낸 문자들이 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거울을 봤어요.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이 밝았어요. 창밖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때로 배신하지만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진심으로 베푼 사랑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도요. 카페 불을 끄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창문을 열어 눈을 내려다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궁금하면서도 기대됐어요. 눈이 더 많이 내렸어요.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